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호재로 시간의 거래가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을 기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가상 10% 이상 마감, 시초 대비 음봉 마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그만큼 조정의 폭도 길 수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겹겹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상승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라던가 수급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실시간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 소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점점 리스크적인 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금일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6% 수익 청산 드렸고 폴라릭스 웍스 10% 가까이 이렇게 수익 청산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힘든 장을 이제 거치고 나면 또 시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헐값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좀 수익으로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읽는데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개설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해 볼게요. 여기만 보셔도 원전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기분 좋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최근 개파락으로 10% 이상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시초부터 갭으로 급등했었던 일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발언으로 시간에 7% 가까이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주말에도 겹겹이 호재가 좀 나와주면서 이번 주 월요일을 기대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협상이나 중대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단번에 이런 급등을 보여주었죠. 몇몇 분들은 고점에서 떨어진 부분 시가 대비 음봉 마감 아쉬워할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정도도 엄청난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 정권 탈원전 5년 동안 그리고 대선을 앞둔 현재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더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아직 매수가까지 멀은 분들도 계시고 모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급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 테마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이제 시작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이 16%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더 오르면 당연히 좋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오르면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시총이 10조 가까이 되는 이런 종목이 10% 이상 마감을 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이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2, 3주 전반 하더라도 여기 단기 공매도도 20%가 넘었고 중기 공매도도 20%가 좀 넘었었는데 6%대 그리고 15%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4월 이집트 수주부터 좀 나와 줄 거고 그리고 SMR 또 최근에 유스케일 파워가 미국 내 확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자재 수주 소식 그리고 EU 텍소노미안 이런 최종 결정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체코 원전이라던가 뭐 사우디 뭐 이런 쪽 또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 등등 해서 여기 종목들 중에서도 진정한 수혜주 중에 두산중공업이 대장이 될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또 시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주말 동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본격화되면서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번 침공에 대해서 강력한 금융 제재 스위프트를 내놓으면서 러시아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 계속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나 영국도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섰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미사일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속속 속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모든 유럽 국가들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좀 합의가 되었죠. 스위프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국가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금융 결제망으로 러시아가 이 나라 속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러시아로 해외 송금 결제가 불가하고 역으로 러시아에서도 해외 송금이 또 불가능해집니다. 스위프트는 금융제재 핵폭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전쟁을 제외한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예상보다는 또 빠르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방 국가들과 EU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테러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탓에 미국 동맹국 중에 한국만 또 수출 규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좀 답답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수출 통제 대상 이런 기술이 적용된 이런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우리 기업은 일일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오후돼서 미국 쪽에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에 좀 실망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인 협의가 잘 도출되길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4%, 코스닥은 0.9% 상승, 1% 내외로 이렇게 상승 마감이 되었고, 외인들도 장 막판에 각각 880억, 130억 이렇게 순 매수가 되었던 부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속보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좀 철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밤에 다시 협상을 할 듯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또 장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아직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만큼 일단 지켜보면서, 내일은 또 휴장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이런 협상이 돼서 주식시장에 좋은 기대감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좀 호재 이슈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5년 외치던 문 정부 원전이 주력, 이미 업체는 도산했다. 원전이 주력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5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5년 전 탈원전 선언과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원자력 전문가 사이에선 고유가로 원전의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에서 나온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황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원전에 있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거듭했다. 취임 초기인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기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했다. 원자력 학계 반응도 이번에 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원전 건설과 운영 일정을 늦춰놓고 이제 와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빠른 시간 내에 정상 가동을 주문한 신한울 1호, 2호기 그리고 신고리 5호, 6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2011년 건설 허가를 받은 신한울 1호기, 2호기는 원래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1호기는 올해 3월, 2호기는 내년 3월로 상업운전 가동 시점이 각각 59개월로 미뤄졌다. 특히 신한우 1호기는 2020년 운영허가 요청에도 원자력 안정위원회가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허가를 늦췄다. 신고리 5호기, 6호기도 마찬가지. 이에 산업부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탈원전은 60년 이후부터 본격 진행하고 지금은 원전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다시 확인한 발언이라며 정책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탈원전을 외치던 5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의 경우 막대한 영업 손실을 받고 이것도 결국 국민의 부담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련해서 산업부는 또 건설 및 운영 시점을 당기는 등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 기존 정부 정책 기조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유지해온 대통령이 60년 향후 중요성을 직접 이야기하고 인지한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5년 동안 탈원전이 실패라는 걸 인정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방향을 바꾼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반응을 보여주었고, 대선을 일주일 정도 앞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선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누가 되었든 원전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고, 이번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에너지 안보에서의 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부각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에서 급하게 인정한 감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이번 사태로 EU도 러시아와 또 대립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공급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EU 텍소노미도 최종 결정안에 원전을 포함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K 텍소노미도 다시 원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단순히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수출이나 원전 산업의 입지가 좀 앞으로 살아날 수 있다,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호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좀 보시면, 두산중공업 1년 1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조기 졸업을 했다. 코로나 사태 직후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두중이 약 1년 11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 체제를 벗어난다. 28일자로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대한 채권단 관리 체제를 종결한다고 밝혔고, 두산중공업은 석탄화력 등 전통적인 발전 분야와 실적 둔화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부담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던 중 코로나에 따른 금융시장 경색으로 단기채 차환이 막히면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결국 2020년 4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의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고, 두산그룹은 긴급자금 3조를 지원받으며 채권단과 약속한 그룹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행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재무진단 결과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가 다시 독립 경영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을 했다. 애초에 1분기 한 3월 말까지 이런 채권단 관리 체제를 졸업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그에 앞서서 좀 빠르게 구조조정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또 실패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 1조 1,500억 정도 자금을 끌어오는 데 성공을 했고, 채권단 관리에 대한 졸업,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여기에 부채 비율 감소와 또 순차입금에 대한 감소, 전반적인 재무 안정화라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 두산그룹이 최근에 또 테스나 인수 부분에 계속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도 나아졌기 때문에 이런 인수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량 상장기만 좀 잘 넘기고 예정된 이슈들이나 신사업만 잘 정착이 된다면
올해 다시 두산중공업이 좀 반등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볼 텐데요. 주가는 오늘 10% 이렇게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이어졌죠. 외인은 오늘 62만 주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195만 주 이렇게 동반 이탈이 되었고, 개인들은 26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이런 물량들을 받아 먹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63만 주 이탈이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좀 금융투자놈들이 215만 주를 좀 던졌고, 보험과 투신도 일주일 만에 매도로 전환, 그리고 사모펀드도 오늘 13만 2천 주 나가면서 좀 뭐 음봉을 이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거의 40만 주 가까이 유입이 되면서 좀 참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들의 260만 주에 대한 순매수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 개인의 이런 매수세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수급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의 이제 10% 정도의 이런 상승 흐름 만족할 만한 마무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매도 보시면 뭐 최근 5%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12%까지 공매 비율을 좀 늘렸죠. 뭐 12% 정도면 뭐 이때를 비교했을 때는 좀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래량 자체가 오늘 2,800만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12% 정도면 338만 주가 이제 공매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매에 대한 지분 뭐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외인 그리고 금융투자 이렇게 좀 동반을 했을 거고, 단순하게 공매 수량만 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다, 뭐 이렇게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공매도의 의도는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전에 공매도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빌려놨고, 최근 줄여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공매 비율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그림인데, 3월 4일, 2일 전인 3월 2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권리 공매도 같은 경우는 보통 신주 상장일에 물량 부담을 피해서 미리미리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조기 확정 지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2월 28일부터, 내일은 또 휴일이고, 또 미리 금융투자가 물량을 쏟아낸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공매도가 갑자기 좀 늘어났고, 3월 2일 날부터 좀 이런 공매 비율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든 아니면 더 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매적인 부분 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뭐 캔들만 좀 본다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지만 10.05%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이런 V자 반등 이후에 박스권까지 주가 흐름을 돌려놓았는데, 이 상황에서 강력한 호재가 좀 나와주면서 반등을 보여줬다, 좀 상승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61선과 241선 이런 저항들을 계속 맞다가 한 번에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키면서 21,000원 부근까지 주가를 돌려놓았습니다. 뭐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주요 저항 구간인 21,500원을 오늘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거래량이 오늘 2,800만까지 좀 동반을 했으나 오후 들어서는 이렇게 파란색 음봉의 거래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800만, 뭐 900만 이렇게 양봉의 거래량을 좀 뽑아내면서 오늘까지만 조금 더 이어갔다면 조금 더 위에서 주가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만약에 뭐 15%, 20%까지 갔다가 이렇게 종가가 끝났다면, 이 갭들을 메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만약에 그 조정들이 시작이 된다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한 번에 초급등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씩 올라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의안을 삼으면 되겠습니다. 물량 상장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2만 원 구간을 지키면서 이런 물량 상장일을 좀 맞이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또 상승세를 이어가서 좀 맞이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21,500원 위에서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뭐 8,280만 주 이런 상장이 된다는 부분에 또 종목이 무거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대주주 물량도 있고 우리사주 물량도 한 1,000만 주가량 좀 되기 때문에 뭐 모든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도 아니겠죠. 여기에 다행히 원전 에너지 방향에 대한 국내 또 호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들 또 유상증자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 기간만 잘 견뎌낸다면 또 주가는 올해 다시 상방으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뭐 신주 물량 들어와서 18,000원까지도 좀 빠질 수 있다, 눌러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머릿속에 한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6,000원이나 발행가 23,850원까지는 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이후까지 주가 흐름 보시면서 떨어지면 좋은 자리에서 추매하고 대응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려운 시장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된다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나와 있는 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